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9월 25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월급날, 오늘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날짜를 막 이상하게 엇갈리게 얘기하고는, 제가, 정신도 가출 중, 이런 상황 쪽에서, 좀 더 정신 차리고 시작을 봐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쏟아지는 비 쪽에서 보고 있다 보니까 참 뭔가 올해는 되게 비도 많이 온다 라는 생각도 들면서 좀 특이한 한 해로 많이 기억될 것 같은, 또 지수도 많이 올랐고 그런 쪽에서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하는데, 또 이제 막상 미국이 이틀째 조정이 나와요. 지금 흐름 보게 되면 최근에 좀 약간 이 정도면은 좀 과열이 좀 커지는데, 이격이 많이 벌어졌는데 안쪽들. 그래서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끝나고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다가 그게 좀 약간 좀 사그러지는 그런 모습들로 나온 것 같습니다. 항상 세고 과열이면 당연히 제 위치 아니면 또 다시 정상으로 찾아가는 게 그런 위치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잘 버팁니다. 고점에서 지지해야 될 자리는 잘 버티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래 동력들이 떨어지면서 나오는 변화, 그리고 또 보통 저희가 9월달이 장이 안 좋았다, 9월달이 뭐 약간 좀 유동성도 부족하고 그래서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보통 보면 9월 중순 이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젠 9월 초 중반이 강하다 보니까 아니야, 사실은 원래 미국 시장은 데이터를 보니까 9월 중반 이후부터가 약했어 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논리죠. 그래서 일단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다 보니까 나오는 자연스러운 차익 매물 과정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떤 그 모멘텀 가지고 돌리고 어디서 자리를 잡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자리를 잡는 게 아니라, 자리를 아직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난번에 나왔던 이런 자리들, 그래서 아직은 갭을, 지난번에 쭉 올라갔던 자리에 한 중반 정도, 그러니까 지금 기준은 한 22,000대 22,100, 그러니까 22,000 초반대 여기를 한번 확인을 해서 요런 자리가 이제 거기까지 연결되겠죠. 지금 주봉으로 보게 되면 여기 한 22,100. 그러니까 지금 주봉상으로도 한 번도 단기 평선을 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쭉 올라왔어요. 4월 달부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4월 달 지금 벌써 5개월째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참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부담들도 커지는 시점이구나. 거기까지 잘 보시게 되면 각도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지금 약간 가팔라지는 각도로 좀 바뀌었습니다. 올라오는 각도가 딱딱 이렇게 쫙쫙, 로봇 춤이네 아침부터. 뭐 이러죠. 이렇게 바뀌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부담도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러면 주간 단위로 그래도 저기 지지권 들어올 거야. 그러면 거기도 올라오는 것까지 치게 되면 한 22,000대 초반대, 22,100 요 정도, 여기가 좀 딱 걸리는 자리네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시장을 본다 그러면 지금 22,500이니까 약간 2% 정도, 2% 정도는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 앞으로 추가로. 그렇게 보시면서, 근데 그렇다고 하루에 2%를 찍는 게 아니라 어떤 0.5%, 0.4% 이런 식으로 약간 과열을 소화해 주는 게 가장 좋은 패턴이 아닐까라고 혼자만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이제 바라봤고, 그러다 보니까 나왔던 내용들 한번 이것저것 한번 또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미국 시장의 가장 부담, 아니면 또 지금 국내 시장에서도 오늘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요거 같습니다. 달러가 강세로 다시 가기 시작합니다. 환율이 1,404원, 와우, 저항으로 가서 거기 못 넘어가 했던 자리가 훅 올라갔어요. 지금 워낙 약세가 뚜렷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외국인들이 주식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 사고 싶어도 일단 관망 이런 쪽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환율은 좀 체크해야겠다 라는 쪽들이고, 그런데 그동안 좀 고생했던 가상화폐는 일단 뭐 누가 팔고 나갔으니까 좀 약간 좀 잠잠한 이런 모습들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다음이 그대로 흔들리느냐, 다시 다음 자리로 돌아가느냐, 물량 소화하고 돌아가느냐, 이런 쪽으로 바라봤을 때 누가 큰 손이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는 고래. 근데 그 뒤에 반응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환율이 원화가 약세로 뚜렷하게 된다, 이런 쪽에서 부담은 크고, 이 요인들은 다 아시죠?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어제도 잠깐 점검해 봤지만은 아직 우리만 미역 협상이 사인을 할 정도로 딱 완료가 안 됐습니다. 유럽도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지금 일본, 유럽 다 끝나서 지금 둘 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15% 거의 확정을 받은 상황이죠. 우리는 25%. 근데 거의 안 하면 이거 그냥 간다. 그래서 자꾸 돈 내놔라. 예. 저희 큰형님이, 막 잘 나가고 성공했는데, 근데 거기다가 동생들이 크는 거 보니까 배 아파요. 그래서 동생들 다 내가 키웠는데, 그래서, 근데 내부적으로는 집안 사정이 썩 좋지 못하다 보니까 돈 내놔라. 이런, 갈등, 집안의 형제 간의 갈등, 이것도 그럼 형제가 미국이에요? 형이 미국이에요? 뭐 이런 느낌. 네, 그런 쪽에서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요게 되지가 않다 보니까 일단은 환율 쪽은 좀 불안한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자꾸 통화 스와프 얘기하고 있고, 대통령은 외환위기를 언급을 해요. 이거는 이제 협상의 단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내밀 단어는 아닙니다. 이 외환위기란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그러면 반증은 그래도 우리 아직 4,500억 달러 이렇게 있어. 우리 현금은 외환장군 있어. 하지만 그 중에서 이걸 4,000억 달러 중에서 그걸 거의 다 가져가게 되면 우린 환율이 크게 흔들린다. 라는 쪽에 대한 얘기를 한 거면은 약간 심리적으로 자극하는 게 있겠죠. 그런 변화도 보여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고, 이 두 가지가 좀 가장 강력했어요. 달러가 생각보다 이제 97에서 96 깨지나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97대 돌아섰고 다시 98을 넘보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달러 강세, 또 금리 상승, 지금 시장이 원하는 바와는 조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년물도 어느새 또 4.2를 또 넘어갈 것 같아요. 4% 깨지나 봤던 게 안 깨져 라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또 반응이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올해 금리를 2회 인하를 한다고 라고 해서 지금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미란 이사처럼 들어오셔서 좀 강하게 얘기하는 분들 빼고 내게 되면, 자,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2회를 할 수 있겠니 우리가?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런 반응들이 또 눈길이 간다. 그래서 일단은 달러 강세, 금리 상승 이런 국면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시장이 또 그거 무시하고 막 올라왔던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차익 매물은 조금 더 나올 수가 있겠다는 쪽으로 좀 무게를 두고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쪽들이고, 게다가 갑자기 유가가 급등합니다. 네, 미국이 생각보다 재고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미국의 재고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코로나 기간 때 한번 좀 풀었지 않습니까? 유가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비축률을 다시 채워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못 채우고 있고, 돈이 없어요. 또, 미국이. 네, 그런 상황들인 것 같고, 또 은, 생각보다 금은 빠지고 은은 은 둘 다 하락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구리가 폭등했습니다. 3.9%. 와우. 네.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매긴다, 브라질에 대해서도 강하게 압박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구리가 하루 종일 급락을 했었죠. 그거를 다시 채우러 갑니다. 제가, 그때, 구리 관련된 상품들을 말씀드리고도 이거 크게 흔들렸지만 기다리시라. 다시 올라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슬슬 다시 아이고, 지금 ETF 지금 어떻게 되나 볼까요? 아직도 마이너스긴 하지만, 슬슬 다시 돌아온다. 라는 쪽으로 봤을 땐, 이제 변화가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고려아연, 우리나라는 고려아연 불이가격이다 보니까 풍산, 요거 풍산은 눈여겨봐야 되겠죠. 이런 거는 방산과 탄약, 거기다가 구리가격 오른다? 이거 직격탄일 것 같고, 또 오늘 대창 이구 산업 이런 거 뺄게요. 이제는 너무 작은 종목들이니까 풍산이 제일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야간 선물은 0.6% 하락했다. 그러면 볼까요? 어제 3618 그렇게 되면 약간 또 3450선 부분을 또 테스트가 오전부터 나올 분위기. 그래서 어제도 코스피는 저기까지 들어갔다가 단기 지지권 딱 또 잘 지지하죠. 이렇게 지지권 요 안쪽으로 그 안쪽까지 딱 들어갔다 돌려버렸어요. 아이고, 차트도 잘 만들어놨네요. 이런 쪽에서 지지하고 딱 돌려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제 수급 데이터 나온 걸 보다 보니까 또 외국인 기관 선물 매도가 계속 이어지는 거 봐선 한 번의 고점 테스트가 안 끝나겠네 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또 테스트가 나오는데, 오늘도 똑같습니다. 3450 여기를 지지하겠느냐, 아니면 미국처럼 묵직해서 우리 좀 쉴 거예요 라고 하게 되면 우리도 이제 여기 따라 올라오는 요 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쪽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한 3400선 초반까지 또 지지권 나와서 요런 과정들이죠. 요런 과정들이 또 이어질 수가 있고, 아니면 우리 갈 길이 멀어 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맞춰가면서 계속 움직일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1차 상승, 2차가 여기서 끝나느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1차 폭과
2차 상승폭이 조금 좀 짧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낸다. 요 3,450선에서 잘 버텨낸다 그러면 다음 국면으로 가려고 시도가 들어오겠죠. 그런 쪽에서 바라보는데, 아직 근데 거기다 공격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환율 보셨죠? 환율도 한 1,404원이고 미국 시장도 완연한 조정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만 달리기가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지금의 현실적인 흐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어제 또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종목들 보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막 몰려가면서 약간 좀 과열된 국면들이 좀 보여지긴 한 것 같아요. 예. 대표적인 게 찜텍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어제 과열, 이 상태가, 그러니까 어제 종가상으로는 이따가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단기 평선자를 따라서 계속 보면서 탁 맞게 되면 슈팅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어제 종가로는 조금 좀 다 가져가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좀, 슈팅이었구나, 이런 쪽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물론 기업 내용들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일단 반도체 소부장들이 대부분 그렇게 어제 마감을 했다라는 쪽에서 조금 오늘 바로 개파락이 또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쪽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중심적인 종목들은 가져가야겠죠. 근데 그런 쪽에서 변화가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나오는 얘기 조금 더 보게 되면은 일단 반도체 지수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밀린 거에 비해서 별로 안 밀렸다. 근데 마이크론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나 보죠. 미국에서는 반도체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메모리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시가총액 비중도 이 정도는 약간 중형주급 정도로밖에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정도, 견눈질로 쓱 보고 나가는 정도지, 우리만 마이크론 2.8% 빠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완벽하게 세론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밖에 나머지들, 1,400원대 얘기 나오는 것들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이번에 또 PC 물가지수 나오면서 요거에 대한 반응들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물가지수가 반영이 되면서 나오는, 그러니까 보통 전년도기 대비해서 한 2.99니까 한 3%대 이거 넘어가느냐, 한쪽들 0.29, 전월 대비해서 29, 요런 다 상승적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3% 이상으로 훅 달리지만 않는다고 하게 되면 제가 알고 있던 수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봐야 되겠죠. 예, 그런 흐름들이고, 게다가 또 지금 부분 보게 되면 유로와 엔화의 약세가 또 갑자기 이어지기 시작하는 모습들, 어제는 출발을 엔화도 강세로 하다가 바로 약세로 가다 보니까 일본 시장도 좀 쭉 달리는 모습들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수치가 엔화가 지금 싼 수준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 그 강한 모습들에서 좀 바뀌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나오고, 상대적으로 그러면 달러는 강세로 가겠죠. 이런 쪽들인데, 일단 독일의 기업 환경 지수, IF 지수 위축됐다. 그리고 또 프랑스는 여전히 재정 불안 관련된 쪽에서 불안하다, 이런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유로화가 강할 수가 없는 모습들이겠죠. 또 하나, 엔화는 차기 총리 선출을 앞두고 조금 다카이치, 이게 이분이 그거죠. 제가 리틀 아베, 예, 아베노믹스를 갱신한다는 분이 금융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쪽들, 제가 보기엔 아닐 것 같은데, 예, 근데 시장은 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일단 유로와 엔화 약세였다, 이런 것들이 지금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아직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약간 어제 나온 이벤트도 별로 없었고, 약간 시장은 차익 실현 욕구 강화, 이런 것들이 맞는 얘기 같아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종목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물 한 잔 마시고요. 예, 그래서, 반도체 전반적으로는 좀 차익 매물, 엔비디아도 다시 하락세로 들어섰고, 그래서 이런 건 또 괜찮거든요. 알리바바와, AI, 그러니까 피지컬 AI 관련된 쪽에서 협력을 하겠다라는 쪽들은 나쁘지 않은데, 이제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모습들, 어떻게 협의를 해서 또 돈이 오가느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또 앞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인텔이 6%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리튬 아메리카 지분을 인수한다, 그런 쪽들로 나오고, 인텔이 활용도가 높아진다, 그런 쪽들. 리튬 아메리카와 인텔이 뭘 할까요? 예, 근데 결국은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높아지고 있고, 또 애플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달라고 제안을 했다. 지금 약간 유기적으로 미국 정부, 인텔, 그리고 또 나머지 기업들 이렇게 딱 연합돼서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관측되다 보니까 가장 큰 수혜는 인텔이 아니겠느냐,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강했고, 이제 오랜만에 마벨 테크놀로지가 또 급등했네요. 예. 아이고, 이것 좀 올라와서, 예, 좀 자리를 차지했으면, 낙폭을 지근한 분기 실적 때 좀 크게 보였기 때문에, 이제 채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나머지 강했던 쪽들, ASML, 램리서치,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오늘 분위기는, 소부장 쪽은, 일단 비중 많다, 아니면 어제 막 플레이를 좀 강하게 했다, 예,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중을 좀 관리하시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시게이트, 최근에 올라갔던, 이쪽들 있죠? 이쪽들도, 저장장치 쪽에 SSD 이런 쪽들 다 좀 낙폭을 좀 보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큰 건 아닌데 좀 그렇구나 비중을 좀 수익 났으면 조절을 하고 다음을 봐야겠구나 라는 쪽들도 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테슬라가 오랜만에 또 지금 자동차 전기차 얘기 가지고 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3분기 인도량이 예상을 상회했다 라는 쪽들인데 44만 5천대 이걸 가지고 절대적인 수치는 좋은 이렇게 과거에 비해선 많이 낮아진 수치죠. 예, 그런 쪽에서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는 쪽의 분위기를 보다 보니까 그래 테슬라 전기차 회사냐? 아니 안 좋을 때는 전기차 회사 뭐 이런 거 쭉 없다가 우리 뭐 로봇 회사라면서요. 근데 또 시그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전기차 회사야. 예, 그러면서 전기차도 잘해.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래서 어쨌든 주가만 올라가면 돼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오버슈팅의 느낌도 나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테슬라 한번 잠깐 볼까요? 테슬라 어제 주가는 예 여기서 이거 매매하기 진짜 힘듭니다. 예 갔다가 왔다 갔다 갔다 왔다 이렇게 예 지그재그로 고점을 계속 경신해 나가는데 그러면 중요한 건 이렇게 거래 이제 당연히 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방향성을 모르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그냥 고민하다가 위쪽으로 훅 달리는지 아니면 그냥 또 피곤하니까 잠깐 눌렸다가 가는지 요 자리긴 한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390달러대 초중 400달러대 전후 여기까지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고 예, 근데 미국 증시가 강한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그냥 가겠죠. 근데 혹시나 이것도 갭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이제 눈여겨봐야겠다. 들어오면 사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 야 지난번에 488 여기까지도 이제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 테슬라는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온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기술적 분석을 잘 이용하면서 움직이는 흐름인 것 같아서 그렇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차원 쪽에서 그 밖에 또 지금 퀀텀 스케이프는 이건 뭐 이랬다 저랬다 뭐 15달러 갔다가 7달러 갔다가 뭐 지 맘대로이기 때문에 또 이제 빠지네요. 모르겠습니다. 이건요. 그렇게 무슨 봐야 될 것 같고 전기차 쪽도 괜찮고 엘버말이 또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리튬 아메리카 예, 이거와 함께 또 엘버말 같이 움직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엘버말도 1.8%대 올라갔고 나머지 리튬 회사들도 괜찮았다. 이거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도 또 우리도 미국에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도 올라가자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인 것 같아서 일단 뭐 테마주 쪽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마이크로소프트 강보합 나머지 쪽 이쪽들도 그냥 거의 주춤했습니다. 예, 나머지 대형 기술주 빅테크도 주춤했고 또 근데 알리바바만 발음이 안 되네요. ALBB 예, 알리바바만 또 8%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고 중국 업체들 다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왔다. 또 AI 관련된 쪽에서 플랫폼 기업들 강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이제 틱톡 관련된 쪽에서 이제 인수가 거의 마무리가 될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오라클이죠. 그래서 오라클은 틱톡은 1기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뺏어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뺏어오네요. 예, 미국의 예, 의도에 따라서 그래서 아마 80%가 네 아마 지금 오라클을 필두로 한 이제 연합군들 그래서 아마 컨소시엄이 구성돼서 이걸 인수를 할 것 같습니다. 20%는 여전히 중국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약간 또 좀 뭔가 다 인수한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그러니까 80% 하게 되면 다 한 겁니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회사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 보수 쪽에 또 최강자 머독 선생님이 또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알고 있던 틱톡의 자유로운 모습들이 좀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쪽도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틱톡 자체가 만약에 그러면 자유로운 창의성을 갖고 사람들이 다 영상 올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서 막 트렌드를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움직였던 게 간섭이 들어오게 되면 또 바뀔 수가 있겠죠. 그거를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래서 일단은 중국을
틱톡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좀 악용을 했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주장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덜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다. 한쪽으로 봐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수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양자 컴퓨팅 밀렸고 예 그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는 또 차이 매물이 나오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고 오랜만에 다시 비트코인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고개가 살짝 들면서 움직이는데 아직 예 여기도 뭐 크게 변화가 좀 들어오고 라이엇 플랫폼 이 정도만 눈에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네 지금 제약 쪽들 약간 좀 주춤한 모습들이고 거기다가 프리포트 맥모란 이쪽 광산 업체죠. 이게 갑자기 또 2026년까지 중단한다. 급락이 나옵니다. 아이고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광산 업체가 중단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리는 또 급등을 하겠죠. 이런 쪽에서 원자재를 좀 자극시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고 최근에 강했었던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이것도 차익 매물이 좀 커졌다 이런 쪽들이고 이렇게 되면은 오늘 또 강했던 원자력 쪽들도 좀 주춤하겠죠. 근데 오늘 보니까 고리 2호기 우리나라에선 이거 연장하느냐 마느냐 이것도에 대해서 심사가 들어갈 것 같은데 자 뭐 그렇다고 또 무리한 전략은 안 나오겠지만 일단은 원자력 쪽들은 주춤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주춤했을 때 원자력의 두해 빌 선생님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이거는 또 수조와 함께 또 큰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밀렸을 때 사야 진정한 모습들이죠. 네, 그렇게 일단 보시면서 또 체크해야 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또 추가적으로 예, 뉴스를 보면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닉스가 EUV 장비를 2배 늘립니다. 2년 내에 20대를 추가한다 라고 하다 보니까 하이닉스도 지금 바빠요.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가 1C D램까지 움직였던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거기까지는 들어가자. 그러니까 1A 때부터 들어간 거죠. 그런 쪽에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B 단계인데 똑같이 D램이 1B 쪽인데 다음으로 6세대 C1C로 가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좀 많다. 이런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D램에서도 EUV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EUV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다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다. 라는 쪽으로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쪽에서 장비 조금 다시 뭐 되게 하이닉스까지 포함되느냐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제 들어오는 이런 또 그런 업체들 있죠. 소재 또 화학 용품 같은 그러니까 EUV 한다라고 해서 포토레지스트부터 들어가는 3단계 뭐 감광액 뭐 이런 것들부터 예 현상액 그리고 또 신너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다 부각을 받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삼양 인식캠 이런 것들도 바라보고 있고 뭐 퓨릿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는데 이런 회사들 이런 것들도 또 연관되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된다. 하지만 반도체 소비량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타이밍은 다시 잡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종목 중에서 이런 거 가지고 어제 여행주 호텔 카지노가 왜 밀리나 봤더니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 에이펙 기간 동안에 문을 닫습니다. 예. 그래서 객실 예약 불가. 그리고 또 어제 호텔 신라도 그렇게 나왔죠. 호텔 신라는 예, 뭐 이거는 그랜드 하이어트는 미국, 호텔 신라는 중국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영업을 해야지. 또 이런 분들 오셔가지고 딱 막아놨다.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도 성수기인데 영업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우려감들이 좀 커져서 반영이 된 게 아니었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냥 예, 그 정도로 예, 보고 근데 이게 예전만큼 그러면 약간 한 달 동안 한 달이 뭐예요? 한 15일 정도죠? 예, 그 정도 동안 상업적인 일을 못한다. 라고 하게 되면 상업적인 쪽으로 못 돌린다. 약간 좀 그렇고 근데 국가에 행사를 하는데 너희들이 당연히 앞장서야지 라고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고 돈을 안 받는 건 아니겠지만 좀 아무래도 수익성이 좀 제한될 수밖에 없겠다. 정부가 쓴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가 얼마야? 얼른 자 계산합시다 그러는데 요즘 시가로 얘기하면 무슨 시가? 예, 원가로 계산해 라고 하면서 나오면 되면 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랬다라고 하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반등 들어오게 되면 결국 또 이쪽 호텔 쪽들도 그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세론 얘기. 그러니까 지금 10월 연휴 전까지 해서 만약에 팔아야 되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이쪽도 들어가겠죠. 끝나고 나게 되면 세론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도 국경절 끝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고민하면서 그런들을 또 체크해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가 지금 분위기가 요거죠. K의료관광.
또 부가세 환급만 상반기에 826억, 1000억 가까이를 써줬다. 야, 이렇게 되면은 얼만큼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와서 피부 미용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상반기가 부가세가 800억, 78만 건. 와, 이것도 엄청난 거죠. 예, 그런 쪽에서 일본인이 한국 와서 한국인처럼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요. 부탁하게 됐으네? 이러면서, 예,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좀 이어졌다라고 말할 것 같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더 확대시킨다. 이거를 좀 더 살려간다. 그러면 부가세 환급 의무를 연장을 해버리겠죠. 그렇게 되면은, 혹시나 또 기대감이 나오지 않을까?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살짝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제 글테프, 이것도 다시 쫙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움직인 다음에는, 확정된다 그러면은, 임의용기기도 좀 턴해야겠죠. 근데 이게, 턴하지 못하는 지금 소비 쪽에 대한 좀 묵직함들, 이게 지금 나오고 있다.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아서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도 해주게 되면 활력소가 좀 들어올 텐데, 이건 아직까지 좀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강했던 섹터들과 함께 눈길이 가는 종목들 본다라고 하게 되면, 원자력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쪽에서, 체크원전도 들어오고, 네, 뭐 이거 다 아는 얘기들, 아마존 얘기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종목들로 보게 되면, 어제 또 잠깐 저희 우진 얘기하면서 그 또 자랑 아닙니다. 예, 좋은 종목 고르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예,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기술도 자리가 괜찮아요. 이것도 계속 보게 되면 항상 요 얘기 들었었잖아요. 돌아갈 때 예, 좀 저점이 낮게 이렇게 쓱 돌아간다. 나쁘지 않다. 이것도 좀 어제도 분위기가 그대로 나왔고 단기간에는 살짝 좀 쉬겠죠. 쉬는데 그런 때는 또 보시는 게 맞겠다. 그런데 하나만 고르라. 그냥 두에빌 두산 에너빌리티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도 딱 돌아가기 시작하고 근데 단기적인 저항이 들어옵니다. 예, 여기 딱 막혀있는 저항이 있다 보니까 당장 못 가. 그렇게 되면 넵 잠깐 쉬겠습니다. 쉴 때 예 봐야겠죠. 이거 쉴 때 보는 모습으로 가면서 다시 요거 돌파 또 하게 되면 그때 금방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원자력은 관심이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다. 한쪽으로는 무게를 두겠습니다. 그런 분위기고 방산 쪽들 아이고 방산도 뭐 이 얘기는 많이 들었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시무시한 발언, 네. 나토로 러시아 넘어오기만 해봐. 그냥 격추시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서서히 북중러와 예, 한미일이 딱 계속 대결되는 국면들 이거만 본다고 하더라도 방산이 쉽게 흔들리겠습니까? 거기다가 뭐 중동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뭐 다 그러다 보니까 방산도 쉽게 안 흔들린다. 어제 보니까 라인메탈도 또 신고가 영역으로 막 가다 보니까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이죠.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 하나 시스템 계속 또 눈여겨보고 매매 잘하는 종목이죠. 하나 시스템은 참 그래요. 그냥 중요 자리 들어갔다 싶게 되면은 그냥 바로바로 사서 기다리게 되면 바이앤홀드 이런 쪽들이죠. 요거는 요때 쫙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는데 안 들어오고 이런 쪽에서 자리 잡아준다. 기다리면 무조건 10%, 예, 무조건 좀 그렇지만 바로 10%, 20% 이렇게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 시스템은 이제 방산뿐만 아니라 조선까지 갇혀 있는 쪽이죠. 필리조선 소식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건다 그러면 이것도 계속 우상향으로 나올 수 있겠다는 쪽도 보시면서 방산 쪽도 챙겨야겠죠. 이걸 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는 그랬다. 예, 소부장 전략 호강으로 들어왔다. 근데 어제 강했던 쪽들은 기판도 요즘 무시무시하게 강하다. 그런 쪽에서 심텍, TLB 이런 것들 이것도 뭐 그냥 달려버리죠. 근데 약간 좀 오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들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팔 수도 없고, 수익인데, 한 사이에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팔지는 못하겠는데, 뭐 이런 느낌. 네, 그래서, 그래도 좀 비중은 조절하면서, 끝까지 갈 종목들은 끝까지 가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좀, 최근에 좀 배팅이 좀 세게 들어갔다? 줄이고 좀 보셔야겠죠. 이런 쪽에서, 반도체 소부장 전반적으로, 오늘은, 또, 어제처럼 똑같이 약하게 시작했다 쭉 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좀 줄여놓으세요. 그게 줄여놓고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지금 같은 패턴 쪽에서는 많이 오른 패턴입니다. 그래서 더 강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일단 지금 분위기로는 오늘도 저희도 지금 미국 시장 따라서 약간 흔들리는 구조가 어디서 맞아질지 그것들 보시면서 대응을 좀 해야 될 시점들 언급을 살짝 드렸고 3450 또 지키는지 요거 이탈되기 시작하게 되면 조금 더 무겁겠구나 라고 바라보시면서 또 지금 거래도 좀 떨어지고 있고 그런 쪽에서 반도체 쉬면 대체 섹터들 또 종목들 아마 돈이 많아가지고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있어가지고 쉽게 종목들이나 흐름들이 꺾이는 것보다는 좀 활발하게 좀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비교한다. 하락 종목이 아직까지 월등히 많을 겁니다. 그런 쪽에서 좀 약간 수익률 게임, 플레이가 쫙 들어가는 그런 시장, 아마 연휴 전까지는 그런 모습들이 짧게 매매하려고 나오지 않을까.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고, 또 거기에 맞게 호흡도 좀 빠르게 현금 놔두고 훅 들어갔다가 같이 시장 보고 정리하고 다시 현금을 두고, 이런 쪽으로 현금 적정 비중까지 갖춰가면서 시장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아무리 말씀드리면 뭐합니까? 근데 시장이 또 우르르 나오게 되면 이러면서 그럴 텐데요. 그렇지만 저희에게는 좋아요가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도 힘내서 이번 주 잘 마무리하고 내일도 금요일 마무리할 수 있는 힘을 파워시황에서 보여줄 수 있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또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저희 파워시황 7시 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